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12월 CPI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CPI 리포트가 주식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까지 변화시킬 만한 리포트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CPI 관련 헤드라인 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12월에 CPI가 0.1%가 내려왔고, 이 숫자는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한 숫자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음식이랑 에너지를 뺀 콜 CPI는 0.3%가 올랐는데 이것도 예상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볼 때 작년 대비 CPI가 지금 6.5%가 올랐다고 나와 있고 콜 CPI니까 음식이랑 에너지 빼고는 5.7%가 나왔다고 얘기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한 숫자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이번 달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가솔린 프라이스가 이번 달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NBC에 오늘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켈리 에반스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곧 멈출 거다. 당연히 그러면 주식시장한테 좋은 뉴스이죠. 그래서 CPI 리포트랑 지수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제 의견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달마다 있는 CPI 퍼센트 체인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0.1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12개월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작년 7월에 0.0이 나왔지만 몇 달 동안 다시 상승하다가 최근에 지금 확실히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1년어치 계산한 숫자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시즈널리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숫자도 봤을 때 지금 all items, 전체적인 CPI를 봤을 때는 지금 6개월 연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랑 푸드를 뺀 콜 CPI는 지금 3개월 연속 꾸준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CPI랑 콜 CPI가 둘 다 3개월 연속 내려오기 시작한 거는 팬데믹 때 CPI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후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전체적인 숫자로 볼 때는 지금 좋은 사인이 보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섹터별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보기 시작하면요. 제가 걱정한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음식 가격, 푸드는 지금 0.3%가 이번 달에 아직도 또 오른 상태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전보다는 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콜 CPI가 내려왔는데도 음식 가격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 집세. 이 쉘터 가격은 아직도 이번 달에 0.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쉘터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0.8%나 올랐는데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1%가 나온 이유는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고로 에너지 가격은 많이 하락한 달이 있으면 또 오르는 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앞으로도 예상이 돼요. 걱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에너지 주가가 이번 달에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만약 중국이 계속 리오프닝을 하고 그리고 오펙 생산 커트가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되면요. 에너지 가격은 단기적으로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CPI 숫자가 또 임팩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 가격이랑 쉘터 가격이 계속 꾸준히 내려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CPI 분석을 해야 되는 메인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상 확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금리 인상을 앞으로 곧 멈출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확률로 봤을 때 다음 텀에 지금 25% 올릴 확률이 제일 높고요. 또 3월에 25포인트를 올린 다음 일단 CME 그룹은 금리 인상을 그 후 멈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에 있던 연준의 금리 인상 후 리포트를 봤을 때는 올해 금리를 5에서 5.5까지 적어도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즉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50에서 75포인트 더 올릴 걸로 봤던 거죠.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금리 인상 확률이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에서 5.5%까지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4.75에서 5%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작년 PPT에 제가 저장해 놓은 자료예요. 근데 작년 9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금리 인상 퍼센트가 3.75에서 4%였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안 좋은 CPI 리포트 때문에 이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면서 결국 주식시장은 폭락했던 거였죠.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금리 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C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고용 관련 데이터, 실업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제 의견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CPI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쇼트 커버링이 시작되면서 성장주가 생각보다 잘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대비 주식이 지금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금 PE가 21인데 옛날에 금리가 막 2.5 레벨만 됐을 때도 PE가 18까지 내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글로벌 슬로우다운이 있는 환경에서도 금리가 거의 5%까지 올라갈 건데 21PE면요. 어느 정도 비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사람 이모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고평가될 때는 많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롱텀으로 볼 때는 제 발류에이션으로 어느 정도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총 큰 주식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이 지금 올라갈 때 저는 조금씩 익절하시고 또 풀백이 있을 때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참고로 내일부터 미국 날짜로 1월 13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도 주가의 방향성을 저는 정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라방과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수 분석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있어요. 보시면 이 저항선 레벨에서 항상 S&P 500은 리젝트 됐었는데 지금 거의 그 레벨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한 0.5%만 더 올라가면 이 레벨을 터치할 건데요. 마감 가격으로 볼 때 이 레벨을 돌파하면서 마감하면은 그거는 좋은 사인으로 볼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보면요. 돌파했다가 마감 때 다시 이 가격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주가가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도 주봉으로 볼 때 지금 이 저항선 레벨에서 항상 리젝트를 당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조금 반등해주면서 한 1에서 1.5%만 올라오면 이 저항선을 터치할 거예요. 나스닥도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앞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레벨에서는 조금 리젝트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참고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비트코인한테도 그리고 임팩트를 주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지금 1900불을 찍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지탱 레벨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무빙 에버리지 크로스오버도 생기면서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반등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지탱 레벨이 여기서도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적인 면에서 볼 때 주식이나 코인이나 만약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이제 바이어들이랑 셀러랑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지탱 레벨이 보이기 시작하면 매수했다가 이런 레벨에 이제 바로 밑에 스탑로스를 하시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식들이 최근에 내려가는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지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멀카로 리보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내려가는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 내려가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저점 레벨이 이제 내려가지 않는 레벨이 나왔을 때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페이트리언이나 멤버 라방에서도 많이 언급해드렸는데요. ALB 같은 주식도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지금 보세요. 딱 지지선 레벨, 지탱 레벨이 생기면서 상승해주고 있고 특히 NCLH, 이 크루즈 관련 주식은요. 지금 이 지지선 레벨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이것도 저점 레벨에서 지금 거의 30%가 올랐는데요. 보시면 몇 가지 키 레벨을 분석해드리면요. 일단 여기 MACD 크로스오버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왔을 수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솔드 됐다고 생각하는 레벨이 있고 특히 지탱 레벨도 4일 연속 보이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지지선 레벨까지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 리워드를 볼 때 당연히 매수하고 여기 밑에 스탑로스를 거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센티멘트가 갑자기 변하게 되면요. 주식이 크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세로 항상 분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제 채널에서 계속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전체적인 주식시장 실적과 연준의 스탠스를 계속 잘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